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불꽃야구의 고척 직관 공지와 함께 왜 일부에서 잘못된 비교와 오해가 퍼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대전에서 펼쳐진 불꽃야구 직관과 생중계가 이어졌고 다음날 공개된 본방송은 팬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죠. 바로 11월 2일 일요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13번째 직관 소식이었습니다. 상대는 대학야구 올스타팀.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전주 10월 26일에 같은 고척에서 최강야구가 독립대표팀과 맞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단 1주 간격으로 고척돔에서 2개의 야구 예능이 연속 직관을 예고한 셈이죠. 팬들 사이에서는 두 프로그램이 경쟁이라도 하듯 붙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관 열기 비교, 티켓팅 비교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걸까요? 불꽃야구는 그동안 지방구장에서 때로는 주말 오후 늦은 시간에도 수천 명의 팬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 열정은 단순한 관객 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출연진과 팬이 함께 만들어낸 응원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에서 불꽃야구의 관객 수를 근거 없이 폄하하거나 최강야구와 억지로 비교하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꽃야구는 반도 못 채웠다더라. 고척 직관은 이제 인기가 떨어졌다는 식의 이야기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실제 현장을 직접 다녀온 사람이라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불꽃야구의 대전 직관 현장은 그날도 여전히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지방 경기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좌석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팬심이 만들어낸 진짜 열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그걸 근거 삼아 최강야구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그 오해를 짚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두 프로그램 모두 야구 예능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한 팬싸움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잘못된 비교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맥락이 숨겨져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두 프로그램은 모두 야구 예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태생부터 운영 방식까지 전혀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름 그대로 열정과 현장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프로 출신 선수와 신인 선수 그리고 일반인 출연자들이 한 팀이 되어 팬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는 방식이죠. 경기가 열리는 장소 또한 지방구장이나 대학야구장 등 팬들이 직접 찾아와 교감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명확한 방송 중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사 주도의 연출, 고정된 스케줄, 그리고 무엇보다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대형 실내구장을 기반으로 한 세련된 무대 연출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최강야구는 완성도 있는 방송 예능이고 불꽃야구는 팬 참여형 야구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각자의 매력이 존재하지만 이 차이를 모르면 단순한 숫자 비교에 특히 직관 일정만 보더라도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불꽃야구는 종종 지방 일요일 오후 경기로 잡히며 교통 여건상 수도권 팬들이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대부분 주말 오후나 평일 저녁 고척돔에서 열리기 때문에 수도권 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티켓팅 수치 이전의 문제입니다. 물리적 거리, 시간대, 접근성, 그리고 팀 구성까지 모든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불꽃야구의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야구 저변 확대에 있습니다. 즉, 선수와 팬의 거리 좁히기, 새로운 야구 문화의 창출이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송보다 현장이 중요하고 예능보다 실전 감각이 우선됩니다. 경기마다 선수단이 직접 팬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회를 열고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 현장감은 고척돔이라는 거대한 실내 경기장에서는 결코 구현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 두 프로그램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삼기보다는 각자 다른 방향에서 한국 야구 예능의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차이를 무시한 채 최강야구는 매진인데 불꽃야구는 비었네. 고척은 꽉 찼는데 대전은 절반이래 같은 비교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본질을 놓친 왜곡된 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불꽃야구 측에서도 이런 비교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작진은 예매 현황을 세밀하게 체크하며 관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티켓 판매만으로 프로그램의 열기를 판단하는 건 그동안 쌓여온 팬들의 헌신과 감동을 무시하는 셈이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조건의 불균형입니다. 수도권, 중심, 실내 경기, 대규모 예산, 방송 편성 지원 등 여러 면에서 최강야구가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지방 순회 경기, 직접 예매 중심, 그리고 팬 커뮤니티에 기반한 자발적 참여라는 완전히 다른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두 프로그램을 단순히 매진율로만 비교하는 건 마치 서로 다른 종목의 경기를 한잣대로 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잘못된 비교는 결국 오해를 낳고 오해는 진심으로 프로그램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교가 처음부터 생겨났을까요? 이제 그 배경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9일 대전에서 열린 불꽃야구 직관은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경기였습니다. 가을이 한창 무르익던 시기, 지방구장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팬들과 선수들이 함께 만들어낸 야구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 온라인에 올라온 일부 글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관객이 절반도 안 찼다더라. 예전만큼 인기가 없다는 식의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직접 다녀온 팬이라면 그 주장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주변은 오후 3시부터 이미 팬들로 붐볐습니다. 티켓을 미리 예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줄을 섰고 일부 구역은 예매 마감 전에 이미 매진됐습니다. 물론 외야석과 일부 원정석에는 빈자리가 눈에 띄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시간대와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수도권에서 내려오기엔 부담스러운 시간, 그리고 다음 날은 평일 출근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좌석이 채워졌다는 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더구나 불꽃야구의 팬층은 방송보다 현장 경험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선수들과 함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경기 후 사인회, 사진 촬영, 현장 이벤트까지 이어지는 불꽃야구만의 팬문화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진심의 교감이죠. 그날 대전 직관에서도 경기 후 출연진이 팬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팬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불꽃야구 파이팅을 외쳤고 그 순간 구장은 작은 콘서트장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현장의 이런 분위기보다 단순히 좌석 점유율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인기를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비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도권 실내 구장인 고척돔과 지방 야외 구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날씨, 교통, 시간, 접근성, 티켓 가격,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꽃야구의 대전 직관은 평균 관중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방 예능형 스포츠 이벤트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오해가 퍼진 이유는 누군가가 일부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해 SNS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관객이 아직 입장 중인 장면을 캡처해 텅 비었다는 식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히 왜곡된 정보였습니다. 불꽃야구 제작진은 이후 인터뷰를 통해 경기 중 실제 관객 수는 현장 기준 약 70% 이상이었으며 방송 촬영 각도상 일부 좌석이 비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은 직관 현장의 진짜 의미를 흐립니다. 불꽃야구는 완벽한 방송용 세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조명과 카메라보다 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현장, 그것이 바로 불꽃야구의 본질입니다. 대전 직관을 다녀온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자리가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이 채워진 자리였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불꽃야구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감정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심이 오해로 덮이기 시작하면서 비교라는 불필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왜 굳이 비교하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최강야구와의 경쟁 구도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불꽃야구는 경쟁보다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비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비교는 어떤 의도 아래 확산되고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바로 불꽃야구 대 최강야구 예매 비교였습니다. 누군가가 불꽃야구의 대전 직관 사진을 올리며 최강야구는 매진인데 불꽃야구는 반도 못 채운다는 문장을 덧붙였고 그 한 줄이 그대로 수많은 기사와 댓글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비교는 처음부터 불공정했습니다. 최강야구의 고척 직관은 기본적으로 부분 개방 예매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외야석 대부분은 애초에 폐쇄된 상태에서 일부 내야 구역만 오픈해 티켓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팬들이 보는 매진이라는 단어는 실제 전 구역이 다 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한된 좌석이 모두 팔렸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반면 불꽃야구의 경우 구장 전체를 개방한 채 예매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진 여부만으로 두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티켓 가격과 판매 방식입니다. 최강야구는 방송사 협력으로 고정된 가격 체계를 유지하며 대부분의 예매가 자동 시스템으로 빠르게 완료됩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팬 중심 운영으로 일부 좌석은 현장 구매 비중이 높고 할인 이벤트나 지역 연계 판매도 이뤄집니다. 즉, 즉시 매진이라는 속도보다는 직접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예매율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매체와 유튜버들은 이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숫자만 비교했습니다. 고척은 매진, 대전은 절반. 이 한 문장이 마치 사실처럼 소비되면서 팬들 사이에 불필요한 감정 대립이 생겼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단순 비교가 두 프로그램 모두에게 손해라는 점입니다. 최강야구 역시 방송 분쟁과 일정 문제로 인해 팬심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불꽃야구 또한 꾸준히 관객층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가 계속되면 결국 둘 다 팬 갈등이라는 불필요한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불꽃야구 제작진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척 직관 공지를 내면서도 굳이 매진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팬들에게 함께 즐기자,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자는 메시지를 전했죠. 반면 최강야구는 공식 SNS에서 전석 매진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교를 조장한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 차이만으로도 대중은 오해하기 쉬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차이는 명확합니다. 불꽃야구 10월 19일 대전 직관의 예매 좌석 점유율은 약 68%, 최강야구 10월 26일 고척 직관은 약 75%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불과 7%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마치 압도적인 격차처럼 확대되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형 구장 이름, 수도권, 중심의 관심, 그리고 미디어 노출 빈도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최강야구 예매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외야석이 아예 선택 불가능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외야석까지 전부 개방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결국 매진이라는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절반만 열어놓고 전석 매진을 외치는 것과 전부 열고 70% 채웠다고 말하는 것의 차이죠. 불꽃야구 팬들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댓글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채운다. 매진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댓글들은 어느 기사보다 진솔했고 어떤 홍보보다 따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비교를 위한 비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양쪽 모두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누가 더 인기가 많고 누가 더 관객이 많냐는 논쟁보다 중요한 건 한국 야구 예능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비교를 멈추지 못할까? 단순한 팬심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이제 그 논란의 흐름과 온라인 반응을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이건 단순한 팬심 대립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또 다른 일부는 불꽃야구가 폄하당하고 있다, 최강야구 팬들이 과하게 나선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두 프로그램 모두를 향한 피로감이 생겨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불꽃야구 팬들은 스스로를 현장 중심 팬덤이라고 부릅니다. 방송보다 경기장, 숫자보다 분위기. 그들에게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주말마다 기다리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실제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불꽃야구는 팬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건 관객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최강야구 팬들은 세련된 연출과 완성도 높은 방송 퀄리티를 자랑하며 우리는 방송으로 감동받는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른 성격의 팬덤이 온라인에서 마주치면서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현장 사진을 근거로, 누군가는 시청률을 근거로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쪽은 방송만 잘 만들고 현장은 썰렁하잖아. 그쪽은 방송 퀄리티가 없어. 그냥 팬들이 만든 잔치일 뿐이야. 이런 댓글들이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어디에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불꽃야구의 현장은 분명 뜨거웠고 최강야구의 방송 완성도 또한 분명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와 블로거들은 이 둘을 대립구도로 몰아갔습니다. 불꽃야구는 시청률 하락, 최강야구는 상승세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노렸고 언론 일부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결국 팬들 사이의 대화는 사라지고 자극과 왜곡만 남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불꽃야구 제작진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고 대신 영상 속에서 객관적인 수치만 언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불꽃야구나 최강야구 어떤 쪽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일부 최강야구 팬들도 불꽃야구를 존중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서로 다른 포맷인데 왜 싸우나요? 야구 예능이 많아질수록 팬으로서 행복합니다. 이런 글들이 상위 댓글로 올라가며 분위기는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두 팬덤의 일부가 과열된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결국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비교 논란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다른 프로그램 영상 댓글창에 찾아가 항의하거나 상대 프로그램 출연진의 SNS에 이건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진행자는 영상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우리는 같은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였죠. 결국 이 논란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숫자나 시청률보다 더 강한 것은 팬들의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상처받으면 그 어떤 수치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이번 논란은 단순히 프로그램 간의 경쟁이 아니라 팬 문화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야구 예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현장에서의 땀과 함성으로, 다른 한쪽은 방송을 통해 완성된 감동으로. 그 방향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진심. 사실 이번 논란은 누가 잘했느냐,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비교라는 틀에 갇혀 서로의 차이를 무시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불꽃야구의 열정과 최강야구의 완성도는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한국 야구 예능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방송과 현장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팬의 열정은 프로그램을 살리고 프로그램은 다시 팬에게 꿈을 돌려줍니다.
그 순환이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문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현장의 온도, 최강야구가 보여준 무대의 밀도, 둘 다 한국 야구 예능의 성장 그 자체입니다.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것. 그래야 팬도, 제작진도, 그리고 야구 자체도 더 큰 무대로 막 시작된 이 두 프로그램의 길은 다르지만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바로 야구의 즐거움이라는 한 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건 어떤 숫자입니까? 매진이라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함께 환호했던 그 순간의 기억일까요?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 기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불꽃야구는 오늘도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말할 겁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바로 불꽃야구의 힘이자 최강야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비교가 아닌 존중, 경쟁이 아닌 공존, 그리고 숫자가 아닌 진심. 그것이 앞으로 한국 야구 예능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